69회의 기출문제를 연속해서 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회 기출문제 이론시험입니다. 1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상품 재고장 작성 시 선입선출법으로 월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된 것부터 먼저 출고시킵니다. 전월 2월에 매입 80개이면 여기에서 50개 다 나갔죠. 여기에서 30개 그리고 다시 30개를 더 매입했네요. 그럼 남아있는 재고는 7월 5일 매입분 중에서 50개 2,000원 그리고 7월 22일 매입분 30개 1,000원 해서 10만원과 3만원 합하여 13만원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회계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회계의 목적은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죠.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은 급여 명세표이다. 급여 지급시 급여 명세표의 공제 내역에 관한 회계 처리와 관련이 있는 계정은 급여 지급할 때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것은 전부 애수금이라는 과목으로 처리를 하죠. 4번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감하는 거래에 있어 차변에 발생한 거래는 반드시 대변에도 같은 금액의 거래가 발생하여 이중으로 기입이 되게 된다. 그때 차변과 대변,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서로 연결되는 것은 거래의 이중성이라 하고 이것이 이제 대차 평균의 원리와 혼선이 올 수 있는데 대차 평균의 원리는 차변, 대변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는 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의 8요소에 의해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서로 결합이 되는 것은 거래의 이중성이다. 한 개의 요소로는 거래가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5번 유형 자산의 종류 중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것은 토지와 그리고 건설 중인 것은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죠. 다음은 6번 다음은 회사 직원들이 식사한 후에 법인카드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전표이다. 이 전표를 회계 처리할 때 차변 과목 회사 직원들이면 복리후생비가 되고 거래처이면 접대비가 되죠. 대변 과목은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거래에 대한 분계가 올바른 것은 상장회사인 광주상사의 주식을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50만원에 매입하고 수수료 5만원과 함께 현금 지급하였다. 이때 단기 매매 정권은 매입시 수수료를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게 잘못됐죠. 부산 상사에서 차입한 단기 차입금 50만원이 만기가 되어 이자와 함께 현금 지급하면 이자 비용이 차변에 와야 되죠. 전주 상사에 상품 50만원을 외상 매출하고 운반비 5만원 현금 지급하면 차변에 운반비라는 과목이 따로 되어야 하고 이렇게 50만원에 운반비가 5만원 들어갑니다. 대구 상사에 상품 500만원 주문하고 주문은 거래가 아니죠. 계약금 50만원을 현금 지급하면 차변에는 선급금 대변에는 현금 되니까 자 여기는 답은 2번으로 보고 이 대변의 이자 비용이 아니라 차변의 이자 비용으로 와야 되죠. 7번은 이자 비용이 차변 쪽으로 와야 됩니다. 이게 오류가 교재에 오류가 있네요. 네. 다음은 8번
다음과 같은 결합 관계로 이루어진 거래로 옳은 것은 자산 증가, 부채 증가는 상품 50만원 현금 매입하면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에서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단기 대여금을 현금 받으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단기 대여금. 그러니까 자산 증가, 자산 감소죠. 단기 차입금 1000만원을 보통 예금으로 이체 받으면 1000만원을 빌려온 거죠. 차변의 보통 예금, 대변의 단기 차입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동차세를 현금 지급하면 차변의 세금과 공과금, 대변의 현금이 되겠습니다. 9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수 없는 것. 주화 지폐 현금이고 타인 발행 수표 현금. 당전 발행 수표는 당좌 예금이고 단기 매매 정권은 별도의 과목으로 구분하죠. 10번. 세금과 공과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기업주의 소득세는 인출금이에요. 영업용 건물 재산세, 세금과 공과금이고 차량 운반구 취득세는 차량 운반구 원가에 포함. 급여 지급 시 소득세 원천 징수는 예수금이죠. 11번. 회사의 자산 부채가 다음과 같을 때 자본은 얼마인가?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니까 상품, 대여금, 비품 요 세 가지가 자산이고 매입 채무와 미지급금이 부채죠. 그럼 자산 합계 22만원에서 부채 합계 8만원을 빼주면 14만원 되겠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되죠. 12번. 상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부산 상사의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6만 5천원이 나오고 여기에서 급여, 임차료, 판매 관리비 15,000원을 빼면 5만원이 됩니다. 이자 비용과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결산 마감 시 가장 먼저 마감되는 계정은 가장 먼저는 수익 비용을 가장 먼저 마감을 하고 단기 순이익을 계산하여 자본 계정에 보낸 다음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합니다. 14번. 다음 선거금 계정에서 10월 6일 거래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분계로 추정하면 차변의 선거금, 대변의 현금 되니까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게 되겠네요. 주문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15번. 다음의 자료에 기초하여 상품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매입 수량 100개에 단가 3,000원 하면 30만원에 매입 시 운임 더하고 매입 수수료 더해주고 매입 후 판매 시까지 보관료라는 비용으로 해서 원가에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8,000원 만원을 더해주면 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기 문제입니다. 교재 내용으로는 357쪽에 전산회계 2거 회사 코드는 468. 1번. 다음은 현성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 부분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자, 회사 등록에 들어가서 사업자 번호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10404-11258. 다음은 기업연월일 2013년 1월 25일. 사업장 소재지 서울 서초구죠. 주소 과천대로 802.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컴퓨터 부품.
다음은 관할세무서는 반포세무서장.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증 제시된 자료를 갖고 수정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현성 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이다. 검토하여 오류 부분 정정하고 누락 부분 추가 입력하시오. 정기분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대차 차익이 발생했죠.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이 틀리네요. 950.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상품,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이 틀리죠. 수정해 주시고. 대변, 외상매입금, 미지급금이 빠져 있네요. 금액이 1000만원. 이렇게 해서 대차 차익이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문제 3번.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 이월 메뉴에 다음 작업을 수행하시오. 1. 현성 상사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판매 관리비의 복리 후생비 계정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판매 관리비 여기 계정 체계에 판매 관리비를 찍어서요. 복리 후생비 811 판매 관리비의 복리 후생비입니다. 대체 적요 3번 명절 선물 대금 신용카드 결제 다음은 2번은 현성 상사의 정기분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기말잔액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이월 검토하여 수정 추가 입력하시오. 그럼 거래처별 초기 이월 먼저 외상매출금은 광주 상사 260만원 부산 상사 대구 상사는 맞죠. 외상매입금 서울 상사 870만원 인천 상사 820만원 2번에서 순천 상사 810만 넣어주시고요. 다음은 문제 4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에 추가 입력하시오. 일반 전표 입력 먼저 7월 25일 영업사원 박혜정의 급여 140만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급여 내역과 같이 차감하고 잔액을 보통 예금 통장에서 이체하다. 그럼 차변에는 급여 801 급여 금액은 140만원 대변에는 예수금 공제한 금액의 계가 93,000원 나머지는 대변에 보통예금 130만 7천 다음은 8월 6일 영업부 직원 시내 출장용으로 교통카드 충전하고 현금 지급하다. 그럼 출금 전표에 여비교통비 금액은 5만원 다음은 8월 20일 영업부 사무실용 문구용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결제하다. 문구용품이면 차변에는 사무용품비라는 과목이 있으면 사무용품비 없으면 소모품비로 하셔도 됩니다. 금액은 30만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하는데 카드가 국민카드죠. 국민카드 30만원. 다음은 9월 11일 진사상사에 상품 700만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대금의 20%를 당좌 예금 계좌로 이체하다. 차변에는 선급금 금액은 700만원에 20%면 140만원이죠. 이때 선급금은 거래처 표기가 되어줘야 합니다. 진사 상사 대변에는 당좌 예금 140만원 9월 23일 보유 중인 소렌토의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이 확정되어 150만원을 보통 예금 계좌로 받았다. 그러면 차변에는 보통 예금 150만원 대변에는 배당금 수익 150만원. 실제 이 부분은 현재 문제 처리의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개인 기업 같은 경우에 배당금을 받은 것은 개인의 배당 소득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업자의 수입 금액으로 넣으면 되질 않습니다. 다음은 9월 29일 부산 상사에 상품 500만원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부산 상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면 현금이죠. 차변에 현금, 대변에 선수금 되니까 입금 전표에 선수금, 거래처는 부산 상사, 금액은 50만원. 아니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선수금 해도 됩니다. 다음은 10월 17일 대림은행으로부터 원금 2천만원을 6개월 동안 차입하면서 수수료 2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당좌 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자, 6개월간 빌렸으면은 차변에는 대변에 단기 차입금 거래처 들어가야죠. 대림은행 금액은 2천만원. 그리고 차변에는 당좌 예금 1980만원 하고 차변에 여기는 원래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여기는 이자 비용은 판매 관리비로 분류되는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하겠네요. 800번대 판매 관리비의 수수료 비용으로 20만원. 여기 요구하는 사항이 회계 처리 기준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월 20일 회사 창립일을 맞이하여 영업사원 선물용 과일 바구니를 거래처 선물용 홍삼 세트와 함께 국민카드로 결제했다. 그럼 영업사원 선물이면 차변에는 복리후생비 800분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50만원, 거래처 부분은 차변에 접대비 금액이 20만원, 카드 결제했으면 대변에는 미지급금은 카드사가 국민카드죠. 70만원. 다음 문제 5번 일반 전표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정정 추가 입력하시오. 7월 28일
세금과 공과금 15만 5천 원으로 회계 처리한 것은 회사 사장 개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것이다. 그럼 세금과 공과금이 아니고 기업주 개인이 부담할 돈을 회사가 부담했으니까 인출금으로 수정해야겠죠. 9월 17일 가수금 50만 원은 영륜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회수에 40만 원과 외상 매출금 회수한 게 40만 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상품 주문 계약금이다. 그러면 선수금이죠. 선수금 거래처는 6330 영륜 상사 10만 원. 다음은 결산 정리사항입니다. 결산은 12월 31일자 일반점표 입력에 가서 당기분 감가상각비 건물 70만원, 비품 50만원이면 차변에 감가상각비는 건물, 비품을 구분하지 않고 묶어서 일괄 처리해 줍니다. 120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건물에 대한 것 70만원. 혹시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이번에는 비품에 대한 것 50만원. 가지급금 10만원은 영업부 직원의 시내 출장비다. 그럼 여비교통비가 되니까 차변에 여비교통비 10만원. 대변에는 가지급금 10만원. 이자 수익 계정에는 단기 대여금에 대한 기간 미경과 이자. 기간 미경과면 선수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이자 수익을 차감시켜 줍니다. 이자 수익 15만원. 대변에는 선수 수익 15만원.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은 원인 불명이다. 현금 과부족 잔액은 여기에서 이 점을 눌러주시면 결산재무제표의 합계잔액 시산표를 열어서 12월 31일 현재 현금 과부족 잔액이 얼마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차변 쪽 잔액이 5만원이라는 말은 부족액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차변에는 잡손실 5만원. 대변에 현금 과부족 5만원. 이렇게 해서 정리사항 입력이 끝났습니다. 상품 매출 원가와 상품 정리 분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차변, 대변으로 쓰고 상품 매출 원가에 대한 정리는 결차, 결대 5번과 6번을 사용해 줍니다. 문제 7.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3월의 현금 지출액. 여기는 현금 출납장으로 갑니다. 3월 1일에서 3월 31일 출금된 금액의 합계 여기 나오죠. 출금 합계 31759,730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발생한 복리후생비 여기는 뭐 월계표로 가든 시산표로 가든 어디든 다 확인 가능합니다. 월계표 가보겠습니다. 1월에서 5월까지 복리후생비의 전체 금액이니까 6371,105 복리후생비의 현금 지출액을 물으면 5904500인데 전체 금액이니까 6371,105원이 되겠습니다. 3번 상반기 1월에서 6월 중 상품 매입이 가장 많은 달. 그럼 이건 총계정 원장 가서 상품을 매입했을 때는 과목을 상품이라는 과목으로 했죠. 1월 1일에서 6월 30일 과목은 상품이라는 과목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월별 보면 정기 2월을 빼고 1월에서 6월까지 금액이 제일 큰 것은 6월에 3,610만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답안 수록 메뉴에다가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회 기출문제 이론 풀이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69회 이론 1번. 다음은 2017년 12월 31일 자료이다. 자본금을 계산하면 자산, 부채, 현금 자산, 단기 차입금 부채, 외상 매입금 부채, 외상 매출금 자산, 비품 자산, 건물 자산, 직업보험 부채, 받을로움 자산. 그럼 자산의 합계가 30, 30, 40, 20이니까 120만원에 부채의 합계 40, 25, 10이면 75만원 빼고 나면 자산이 30만원, 30만원, 40만원, 100만원에 건물까지 190만원 190만원에서 75만원을 빼고 나면 자본은 115만원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당좌자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선거금, 당좌자산, 미수수익, 단기매매정권. 선수수익은 부채죠. 부채. 3번. 다음은 건물과 관련된 자료이다. 2017년 12월 31일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취득가액에서 취득세가 원가에 포함되죠. 그럼 850만원에 상각률은 10%. 그럼 850만원에 10% 하면 85만원이 2016년이고요. 그럼 2017년은 850만원에서 85만원을 상각한 걸 빼야 되죠. 빼고 나면 미상각 잔액은 765만원에 10%. 그래서 76만 5천원 되겠습니다. 76만 5천원. 3번이 되겠네요. 여기가 2017년도의 감가상각비를 물었었기 때문에 취득은 201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치, 2년차 상가격을 고려해 줘야 되는 거죠. 4번. 상품 거래 시 발생하는 내용 중 틀린 것은 상품 매입 시 발생하는 운임 및 당점 부담일 경우는 원가에 포함하죠. 맞고, 매입하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면 미지급금이 아니라 외상 매입금이죠. 매출 시 운임은 운반비로, 판매 목적으로 하는 자산은 재고자산 맞는 말입니다. 다음 계정기입의 4월 25일 거래 추정으로 옳은 것은 4월 25일 거래는 보통예금 계정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있으면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외상 매출금 되니까 외상 매출금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어 온 거죠. 4월 30일 거래는 외상 매입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한 게 됩니다. 6번.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한 후 보험료 계정 가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3개월분 보험료로 6만원을 현금 지급했으면 여기가 11월 1일 지급이고 이게 3개월분이니까 한 달에는 2만원씩. 그러면 원래 선급 비용으로는 몇 년도 한 달분이죠. 2만원 가고 단기 비용으로 손익으로 가는 금액이 4만원 되겠네요. 그래서 가에 들어갈 금액은 선급보험료를 말합니다. 2만원. 손익으로 가는 게 단기 사용분이고요. 이것은 선급분이 됩니다. 차기분이죠. 차기분을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원가 계산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고자산의 원가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이동평균, 총평균, 후입선출법 등이고 정액법은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이죠. 다음 자료에서 총 매입액을 계산하면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를 빼면 순매출액은 64만원이고요.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를 모르죠. 했을 때 이익이 25만원이 나왔습니다. 매출 이익이 25만원 나왔으니까 매출 원가는 그럼 39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매출 원가 39만원은 기초재고 12만원 플러스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재고 15만원 하여 매출 원가가 나오니까, 그럼 순매입은 42만원이 되죠. 이 순매입은 총매입액에서 애누리를 뺀 금액이니까 애누리를 4만원 차감하기 전 총매입은 46만원이 되겠네요. 9번 일반 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입니다. 제조원가 명시서가 제외되고 시산표가 빠져요. 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자본변동표에 포함합니다. 10번 다음 자료에서 상품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2016년의 기말 상품이 2017년에는 기초 상품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판매 가능 상품이라는 말은 기초 상품 플러스 순매입을 말합니다. 순매입. 기초에서 순매입을 더한 550만원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해주면 500만원이 매출 원가가 되죠. 판매 가능 상품은 기초와 순매입액을 합한 금액이고,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주면 매출 원가 500만원. 매출액 850에서 원가 500만원을 빼주면 매출 총이익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결합 관계에 대한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외상 매입한 상품 대금 15만원 현금 지급하면 부채 감소, 자산 감소죠. 다는 틀렸고요.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되어 어음 금액을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면 부채 감소, 자산 감소. 2번은 맞네요. 개인기업의 기업주 부담 재산세. 그럼 차변에 인출금, 대변에 현금 되니까 자본 감소, 자산 감소. 3번 틀렸죠? 자본 감소, 부채 증가가 아니에요. 현금 30만원 출자하여 영업 시작하면 자산 증가, 자본 증가죠.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의 계정과 분계장에 기록하는 방법의 묶음이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증가할 땐 차변 맞고, 미지급금은 부채니까 부채 감소는 차변, 자본금 자본이니까 증가는 대변, 임차료 비용이니까 발생은 차변. 틀린 것은 3번이죠. 13번 다음 중 판매 관리비에 속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임차료,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기부금이나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영업 외 비용입니다. 14번 임대인과 아래와 같이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면 보증금이 3억이죠. 이때는 임차보증금.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은 것은 임대보증금. 이것은 자산이고, 임대보증금은 부채에 해당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15번 9월 20일 계정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월 20일 차변의 가수금, 대변의 선수금이면
가수금으로 정리되었던 것이 상품 주문 계약금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가수금은 원인 불명 송금 수표. 이게 가수금이에요. 선수금으로 밝혀졌다.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은 선급금이죠. 다음은 실기. 실기는 교재 내용을 보면서 실습 입력을 해나갑니다. 먼저 교재는 366쪽, 회사 코드는 469번, 레더 패션. 1번. 다음은 레드 패션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를 수정하라. 회사 등록에 들어갔어요. 먼저 사업자 번호 10123-33351, 대표자 맞고 개업연월일 맞고, 다음은 대표자 주민번호가 틀리나요? 일단 이것은 여기 데이터에서 일단 오류가 있는 것 같네요. 주소 서울 압구정로 104. 다음은 업태 종목이 의류죠. 관할세무서는 성북이 아니라 강남. 다음은 문제 2번. 다음은 레드 패션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 수정하고 누락분 추가 입력하라. 정기분 손익계산서 들어갑니다. 상품 매출 원가 413300 맞죠? 판매관리비에서 급여 5300,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가 88만원, 수도 광열비, 세금과 공과금,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차량 유지비, 광고 선정비, 이자 수익이 빠져 있죠. 이자 수익 28만원. 다음은 자비익, 이자 비용, 기부금. 기부금이 45만원이 아니라 54만원.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당기 순이익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문제 3번. 레더 패션은 상품 매출 시 당점 부담 택배비의 현금 지급 거래가 빈번하여 조율을 등록하고자 한다. 계정과목 조교 등록에 들어가서 판매관리비의 운반비를 찾습니다. 운반비 824번이죠. 현금 조교 4번. 택배비 지급 2번. 레더 패션의 정기분 기말 채권 채무 잔액. 그럼 거래처별 초기율에 가서 외상 매출금 한국상사 280, 하나조명 780, 우리전자 550. 다음은 직업은 바로조명 180, 세운상사 620, 일동전자 F2번에서 찾아옵니다. 일동전자 120만원 맞춰주시고, 다음은 일반전표 입력 자료입니다. 문제 4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먼저 8월 13일
상품 판매용 상품인 의류를 동양상사에 500만원에 판매하고 6개월 만기의 약속음을 받았다. 차변에는 받을 놈, 거래처는 동양상사, 금액은 50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상품 매출 500만원, 차변에 받을 놈, 대변에 상품 매출. 8월 25일 판매 사원이 사용할 각 티슈 등 소모품 14,500원을 안남상해로부터 현금 구매하고 간이 영수증 받았다. 비용 처리하라. 그러면 출금전표에서 소모품비, 판매관리비죠. 14,500원. 다음은 8월 28일 맘스 상사의 외상매입금 150만원을 자기합수표 100만원과 보유하고 있던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이면 자기합수표도 현금이고 타인 발행 수표도 현금이죠. 모두 현금 지급했습니다. 그럼 출금전표에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맘스 상사, 금액은 150만원. 아니면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현금 해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9월 5일 매출거래처 하나조명에 대한 외상매출금 300만원을 현금 회수하고 입금표를 발행하였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되니까 입금전표에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하나조명, 금액은 300만원. 아니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도 가능하겠죠. 9월 30일 9월 판매사원의 급여를 다음의 급여 내역과 같이 당사 보통예금계좌에서 사원 통장으로 자동 이체하라. 그러면 차변에는 급여 금액은 250만원. 여기에서 급여도 혹시나 직원급여라고 있으면 직원급여라는 과목을 사용해 줘야 하고요. 800번대에 직원급여가 없으면 급여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대변에는 예수금, 예수금은 공제합계가 20만 5천원, 나머지는 대변에 보통예금 229만 5천. 다음은 10월 26일. 10월 거래는 한 건이네요. 26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시 소유의 단기적 운용 목적으로 A산업 발행 주식 100주를 주당 2만원에 구입하고 보통예금에서 지급하다. 그럼 차변에는 단기 매매 정권 100주 2만원씩이면 200만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200만원. 만약에 단기 매매 정권 구입할 때 수수료가 발생한 게 있으면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12월 날짜는 지우시고 12월 1일 의류 판매 대리점을 개설하기 위해 이 한국어로부터 건물을 임차하고 보증금과 12월분 임차료를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하다. 내용에서 보면 보증금은 총 1,000만원에 월세가 50만원이에요. 그럼 차변에 보증금은 임차보증금으로 금액은 1,000만원. 월세 준 것은 차변에 임차료, 임차료 800번대 임차료입니다. 50만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1,050만원. 12월 13일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1,000만 원은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그럼 일단 대변의 상품 매출 전체 매출한 금액은 1,9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보통 예금 1,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차변에 외상 매출금 900만 원 내는데 거래처는 오션 상사죠. 오션 상사. 다음은 문제 5번.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정정 추가 입력하시오. 먼저 10월 5일 성동 상사에서 상품을 500만 원에 매입한 거래를 확인한 결과 350만 원은 어음 발행해주고 나머지를 외상으로 했다. 그럼 외상 매입금은 150만 원이 되고 나머지는 지급어음이 되겠죠. 거래처는 성동 상사. 다음은 11월 13일 둘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3천만 원은 5개월 뒤 상환 조건이면 장기가 아니라 단기 차입금이 되고요. 과목을 단기 차입금으로 변경시키고 3천만 원 중 선이자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 예금 들어왔으면 보통 예금으로는 2,950만 원. 이자 지급한 것은 차변에 이자 비용 50만 원.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겠죠. 다음은 결산. 결산은 12월 31일 일반점표에 가서 1번 기말 현재 영업 매장 보험료로 회계 처리한 금액 중 20만 원은 기간 미경과분이면 선급 비용이죠. 차변에 선급 비용 20만 원, 대변에는 보험료 20만 원. 대손 충당금 이것은 위에서 결산 재무제표 합계 잔액 시산표를 열었어요. 12월 31일 현재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의 1%로 계산하라 그랬죠. 여기에 1% 하면 85만 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18만 원이 있으니까 67만 원 추가 설정해야 되고요. 받을 어음은 1억 900이면 109만 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50만 원 잔액이 있으니까 59만 원. 그러면 외상 매출금에서 67만 원, 받을 어음에서 59만 원 이렇게 추가 설정해 줘야 합니다. 그럼 차변에 대손 상각비 대손 상각비는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처리를 해주시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으로 67만 원 또 대변에 받을 어음에 대한 대손 충당금으로서 59만 원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반드시 구분해 줘야 합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은 500만 원 그러면 현재 상품의 잔액은 162080이 되는데 요 금액에서 500만 원을 빼고 나면 157080을 매출 원가로 대체합니다. 157080 그래서 결산 차변 상품 매출 원가 157080
별대 상품 157080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 시산표를 다시 한 번 더 열어서 확인을 해 보시면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요 외상 매출금 최종 잔액의 설정률을 곱한 1%, 바들러음에 대한 대손 충당금도 바들러음 잔액의 1%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상품의 금액은 기말 상품 재고액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바른 결산 정리가 입력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결산일 현재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 중 기간 미경과분 이자 수익 중에 내년도분이면 선수 수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 수익을 빼줘야 합니다. 차빈의 이자 수익 금액은 50만원, 대변에는 선수 수익 50만원. 다음 7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메뉴에 입력을 하시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판매 관리비 지출이 가장 많은 달 한 과목의 월별 금액을 보고자 할 때는 총계정 원장으로 들어갑니다. 판매 관리비는 과목이 아니죠. 직계표니까 월계표로 봐야 하겠네요. 월계표를 3번 조회해야 합니다. 월계표 4월의 판매 관리비는 7899100 5월 7751 그러니까 4월이 더 컸죠. 4월이 더 컸고 6월은 8926260 6월이 가장 크네요. 그러면 답은 6월 금액은 8926260 이건 월별로 4월, 5월, 6월의 월계표를 각각 조회하여 판매 관리비의 금액을 비교를 해봐야겠습니다. 2번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한 상사에 발행한 약속어음이면 직업어음이죠. 그럼 거래처 원장 내용으로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직업어음 거래처는 F2번 연한 상사 6380 여기는 발행한 금액이면 정가액으로 대변 금액이죠. 대변 금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 말 현재 유동부채 합계 이것은 유동부채는 재무상태표 3월 말 기준으로 조회하면 되겠네요. 유동부채의 합계는 5755500 575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9의 기출문제의 풀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